외교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Department of State입니다. 이게 가려졌는데 연방 국무부에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외교관 및 가족들의 성전환 치료뿐만이 아니라 성불안증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재정 지원을 국비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건 뭐 지금 전체 국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그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국무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계획은 조금 더 규모가 방대한데, 이른바 여기 보시면 이제 DEIA라고 되어져 있는 이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DEIA, 이거를 저희가 DEIA라고 읽어야 될지 DEIA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계획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국무부에다가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DEIA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다양성, diversity, 다양성, 그 다음에 평등, equality, 평등, 그리고 포용, inclusive한 거죠, inclusion, 포용, 그리고 접근성, A는 이제 access죠, 접근성, 이 네 가지 단어를 줄여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전략적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국무부가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다양성, 평등, 포용 및 접근성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놓고, 이걸 하나의 별도 부서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국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국장한테는 앰버서더라는 직함을 주었습니다. 대사라는 직함을 주어서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준비 중인 상태였었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좀 본격적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서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 아주 극단적으로 외교관과 가족의 성전환 치료를 지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겠다. 물론 기본적인 의료 보험 같은 거는 커버를 해주게 돼 있죠. 연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족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기본적인 의료보험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전환 치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좀 공화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지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회에서 가장 큰 보수 단체 코커스라고 이야기하는 공화당 연구위원회 스터디 코커스라고 있는데요. 리퍼블리컨 스터디 코커스, RSC라고 하는데, 이 RSC를 이끌고 있는 하원 의원이 짐 뱅크스 의원입니다. 인디애나주에. 짐 뱅크스 의원도 아주 강성 보수파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이 짐 뱅크스 하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무부는 직원 자녀들이 이런 피해를 주는 수술을 받도록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외국인 복무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고, 아이들에게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그러니까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당장 한국 문제입니다. 한국. 지금 이제 한국에 미국 대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 게이다 해가지고 말이 많죠.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짐 뱅크스 의원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국무부 직원의 자녀들한테만 이런 것들을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대사관에 일하고 있는 현지 직원들, 복무관들한테 그걸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나가 있는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지 국가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성전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해당 국가도 받아들이게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한국이 압력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카멀라 해리스가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를 만났던 자리가 결국 이러한 성평등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자리였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이게 무슨 상관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짐 뱅크스 의원이 하는 이야기대로라면, 그러면은 현재 미국의 국무부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대사관들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성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지금 각 국가에다가 지금 다
씨를 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짐 뱅크스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인들은 친가족, 친국가, 친하나님이다. 나는 외국인들이 조 바이든의 국무부가 우리의 가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 제가 짐 뱅크스 의원의 제 입을 빌어서 짐 뱅크스 의원의 이야기를 한국 국민들한테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조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국무부가 이야기하는 성평등 논리는 우리 미국인들의 가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평등의 가치가 우리 미국인들의 가치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 정신 차리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짐 뱅크스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댄 비숍이라는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하원 의원인데요. 국무부의 임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사실은 간단하다. 바이든의 정책은 그의 정치적 아젠다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다. 어린이들에 대한 이러한 실험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치료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갖다 홍보하는 건 고사하고 용인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성장기의 아이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그 사춘기 호르몬 억제제 이런 것들을 처방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검증이 되지 않은 방법이다. 이것이 독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러한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하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의학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일들을 지금 시술이랍시고 치료랍시고 하고 있는 이것을 과연 국가가 부추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국가한테는 그런 의무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국무부의 첫 번째 다양성 및 포용성 수석 책임자를 맡고 있는 지나 에버크롬비 윈스탠리는 보고서에서 국무부가 DEIA가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국무부 직원들이 이미 진행 중인 뛰어난 DEIA 작업의 토대를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종류의 구조와 프로세스를 장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뽑아놓은 게 국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한 부분인데요. 10-day DAIA 이거 보면은 이제 Interagency Equity Pursuit Challenge Overview. 말이 어렵네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DEIA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성, 평등, 포용, 접근성 이 개념을 지금 인터에이전시 각 연방 정부 기관들이 서로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서로가 다 나눌 수 있게끔 10day 열흘간 뭔가 도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연방정부 안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 그래프에 써놓은 것처럼 DEIA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연방정부가 다 이 정책들을 사용하게끔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구체적인 스케줄이 아예 공지가 되어져 있는데 이 공지된 스케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요. 이 맨 위에 있는 바로 요 내용 보면은 이게 11월 1일 오전 9시에 이제 시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게 줌 같은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미팅을 하는 거죠. 아침 9시에 11월 1일 여기에 보면은 The 10-day DEIA Challenge Kick-Off Ev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열흘 동안 이 작전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온라인 이벤트로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자기네 부서에다가 이 평등, 고용, 다양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다라는 겁니다. 열흘 동안. 이게 이제 이날 시작이 된다. 아예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11월 30날, 11월 마지막 날 아예 오디토리움 강연장에 모여가지고요. 제퍼리 스타일의 이벤트를 하겠다. 그러니까 퀴즈쇼 같은 그런 이벤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예 행사를 해서 거기에는 각종 음악 공연, 예술 공연 이런 것도 같이 행사를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7일이 되면은 Reflection Rally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온라인 행사로 치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각 정부 부서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한 것에 대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대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뒷정리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이죠. 결국은 연방정부 전체가, 그 국무부뿐만이 아니라 연방정부 전체가 이렇게 나름대로 다양성, 평등, 포용,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전면에 내세운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단어만 놓고 이야기하면 다양성 뭐가 나쁘냐 이거죠. 평등 뭐가 나쁘냐, 포용 뭐가 나쁩니까? 접근성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어만 놓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 뒷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지금 그 뒷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가 이 홈페이지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Challenge Resources and Activities 해가지고 도전하는 이 자원이라든가 활동 영역을 나누는데 그 영역의 첫 번째가 뭐냐면 LGBTQ+.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평등, equality라는 거는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woman 그리고 intersectional이라는 카테고리를 넣어놨습니다. woman이라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슬래시하고 intersectional을 같이 넣어놓습니다. 그럼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intersectional이라는 이야기는 교차성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들어가냐 하면은 이것이 페미니즘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먼이니까 페미니즘은 자연히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페미니즘도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는 백인 여성 위주의 페미니즘이었다. 운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국무부 홈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다이버시티하고 연결을 시켜서 다른 인종들도 같은 페미니즘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백인 남자가 1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100원이라고 하면 백인 여성들이 1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80원밖에 안 된다.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페미니즘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웃기는 거는 흑인 여성이 1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67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적다는 거죠. 히스패닉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터섹셔널이라는 단어는 이 교차성이라는 단어는 페미니즘과 다른 인종차별이라든가 뭐 다른 이슈들을 갖다가 다 엮어 넣어서 교차시켜 봐가지고 거기에도 평등이 다 존재할 수 있게 하느냐, 공평성이 있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섹션이고요. 세 번째 섹션이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이제 소수계로 분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섹션이 disability, 그러니까 장애인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라든가 소수민족들을 좀 공평하게 대우받게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이제 댄 비숍 하원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LGBTQ라든가 이런 페미니스트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을 연결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거기에 인종정의라는 개념을 집어넣고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고 하면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슈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라고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뱅크스 의원하고 그리고 이 공화당 연구위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10명의 의원들이 9월 19일 날 국무부에다가 편지를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무부의 메모는 전환요법, 그러니까 성전환요법을 얘기하죠. 여기는 수술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치료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전환요법을 개인의 성 정체성을 억압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미성년자에게 성별 전환에 반대하는 상담을 하는 것이 동성 매력을 치료하기 위한 전기 충격을 주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좀 복잡한데 결국에는 성 정체성을 억압하거나 변환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의 전환요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에는 정신적인 상담 치료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성전환 수술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미성년자들에게
동성 간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나는 이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 기억 더듬어 보시면은요. 과거에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남자들끼리 아주 그냥 진한 우정, 또 여자들끼리 또 진한 우정, 친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면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 간의 우정을 얼마든지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동성 간에 갖는 그런 매력 이것을 갖다가 성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완전히 충격파를 하나 더 딱 던져줘서 아 내가 쟤를 좋아했던 게 혹시 성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금기시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부모님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또한 성별 디스포리아를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가장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두 가지 선택으로 치닫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전이 수술 아니면 호르몬 치료 둘 중에 하나로 결국은 가게 만든다. 사실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상담 정도 받아보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점점점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아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여잔가 봐 라고 자꾸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호르몬 치료를 받든가 아니면 수술을 받게 만드는 쪽으로 결론이 가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위험한 행동을 좀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원들은 국무부의 메모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위협하고 세계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해치는 급진적인 성제국주의의 한 형태다. 아,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성제국주의다 이거는. 국무부에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그 국가에다가 이런 미국이 아니죠. 사실 그들의 미국 급진 좌파들의 성평등 논리를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미국을 성제국주의화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미국과 서유럽 일부와 달리 트랜스젠더주의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위협한다. 특히 이제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난리 날 이야기죠. 난리 날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했다가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들하고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 결국은 미국 전체 국익에 굉장히 큰 손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위원들은 국무부에 이 메모의 공식 사본을 제공하고 새로운 정의에 대한 일련의 질문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미국인들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분열적인 해외 계획을 지지해야 하는가?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묻고 있는 던지는 질문입니다. 의원들은 또한 국무부 관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국무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